아, 그래서 PPT 목사님 한번 이어주시면.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준비해온 내용은 취업을 위한 정보 수집 및 전략 수립, 그리고 이제 나만의 취업 목적과 목표 설정하기 이제 주제를 강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제 주로 걸어온 이제 주요 이력이고요.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 이제 시절 때 이제 대학교 시절 때 이제 제가 봉사 활동을 이제 좀 했었을 때 그때 이제 시작점이 됐었던 기관이 감사합니다. 기관이 이제 제가 보육원 그리고 또 한부모 가정의 이제 그 자녀들을 이렇게 돕는 그런 이제 그 일들을 이제 교육봉사로 이제 제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서 좀 이제 저도 대학에 입학을 할 무렵에 좀 이제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워졌었고 이제 저도 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좀 이제 뭐 좌절도 있었고 또 이제 어려움도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제가 이제 보육원하고 또 한부모 가정 그 아동들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그 기관에 가서 이제 뭐 책도 읽어주는 봉사활동도 하고 또 이제 국어도 가르쳐주는 봉사활동들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었는데 그 일을 이제 제가 한 10년 정도, 10년에서 한 11년 정도 가까이 해온 공로로 작년에는 이제 제가 그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대통령 표창을 받았었던 그 공로에서 가장 이제 중요했었던 것들은 좀 이제 취약계층 분들 그리고 이제 저 역시도 좀 취약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잘 좀 연결을 해서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뭐 재직하는 활동들도 하고 또 이제 상담 활동들도 이제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혹시 이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랑 생명의 전화라고 해서 생명의 전화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그 SOS 119 상담센터에서도 이제 제가 이제 뭐 퇴근을 하고 나서도 자살 예방 관련된 이제 상담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이제 오늘 이제 여기 계시는 어떤 성도분들께서도 오시고 지역 주민들분들께서도 이렇게 와주셨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저 역시도 이제 직업이 좀 이렇게 봉사에서 시작했었던 것들이 좀 발견이 돼서 지금은 이제 상담을 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요즘도 이제 뭐 생명의 전화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다양한 사회복지 기관에서 이렇게 뭔가 봉사활동을 하고 교육 과정들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내 이제 직업으로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명의 전화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봉사활동이 먼저 기반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한 달에 뭐 3번은 봉사활동을 간다면 이제 나머지는 뭐 이제 좀 열심히 활동하는 상담을 하다 보면은 뭐 교정 시설에 계신 분들을 이제 상담하는 일이나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취약한 그 대한민국 곳곳에 있는 곳에서 전화 상담을 하는 일들을 좀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회의를 좀 주시고 또 이제 제가 그렇게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것들이 의미 있는 삶이고 좀 의미 있는 일들일까라는 것들을 이제 좀 고민을 해보면서 저도 살아왔었고 또 이제 뭐 저도 오늘 이제 교회에 와서 이렇게 또 좋은 기회를 김지영 사무총장님 통해서 얻어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는데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연신내에 삽니다. 그래서 그 연신내 바로 앞에 이제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저는 연신교회 이제 성도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해왔고요. 뭐 라디오에도 출연하고 또 공공기관 취업백서라는 책도 집필도 하고 이제 간혹 이제 저 때 모습이 좀 약간 저 때는 좀 체구가 있어 보여서 저 사람이 제가 맞느냐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제가 이제 몸무게가 한 100kg 정도 이상 나가다가 50kg 정도 가까이 뺐습니다. 한 2년 7개월 정도 이렇게 걸려서 이것도 좀 어느 정도 뭐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자기 관리 같은 것들도 하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제 스스로도 좀 이렇게 건강을 좀 찾아가는 것들을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자신감도 붙고 또 이제 직업적으로도 이제 제가 기회가 열리는 것들이 있었고 또 이제 주변에서도 뭐 중장년분들도 그러시고 또 이제 청년에서 중장년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본인의 어떤 자기 관리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그걸 테마로 뭐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자기의 좀 컨텐츠를 좀 무기로 해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참 요즘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해왔었던 일들이 이렇게 뭐 장학금을 이제 전달을 하는데 그냥 단순히 돈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청소년들이 1년, 2년 동안 어떻게 계획을 해서 저하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이렇게 만나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내고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식 조리 기능사가 이제 1년의 과정의 목표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좀 점검도 해주고 멘토링도 해주는 일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비용적인 것들만 이제 지원을 해주고 끝내면은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점검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좀 후학 양성의 측면에서 청소년하고 청년들을 이렇게 돕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년에 받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뒤에도 이제 저희 상담센터에 그 안내문들을 이제 좀 작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 그 자산관리 재무설계 컨설팅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금융복지 일반 상담 그리고 부채관리 신용 상담 등 여러 이제 상담 프로세스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속 채무 조정이라든지 뭐 개인 워크아웃, 뭐 개인 회생, 뭐 파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자문들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위치가 성수동에 위치해 있어서 저희 상담은 다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계시는 우리 교인분들께서도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좀 갈증이 있거나 이런 부분을 상담받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차후 이제 뒤에 이제 상담 컨설팅 신청서도 있으니까요. 신청서 작성하셔가지고 연계하면은 뭐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는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또 다른 이제 저희 전문위원님들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그래서 저는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 거는 요 세 가지 타임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잘하는 일. 근데 이제 이 영역들은 흥미와 적성과 또 이제 연결이 되는데 우리는 이제 흔히 하고 싶은 일이나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뭐 학교 교육 과정이나 뭐 여러 군데에서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요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또 이제 중장년 분들 뵐 때도 사회에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은 뭐를 좀 남기고 갈 수 있을까 요 세 가지를 좀
맞물려서 봤을 때 그거를 좀 우리가 멋진 직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 화두를 좀 던지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하고 잘하는 일만 하다 보면은 뭐 저도 경험해 본 바로는 좀 불행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회에 뭔가 기여할 수 있고 도움이 되는 일들을 좀 찾아보면은 이게 좀 뭔가 내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게 살아가고 또 이제 그것들이 신앙심과도 연결이 돼서 내가 뭔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지점들을 계속 머릿속에 고민도 가지면서 그것들을 좀 더 넓게 끌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우리가 멋진 직업이란 또 이제 직업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사회에 좀 의미 있고 도움이 되는 일. 근데 이제 제가 요즘 이제 뭐 친구들 모임에도 나가고 뭐 그러면은 뭐 친구들하고 저를 비교하는 건 아닌데 친구들이 제일 고민하는 것들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잘 자기들이 못 찾아서 불행해하고 또 끊임없이 상대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비교하고 이러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그래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일찍이 좀 찾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신경 쓰기보다는 제 본연의 일에 좀 집중하고 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사회에 좀 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들이 계속 되니까 이제 제 스스로도 불행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들은 사회에 좀 도움이 되는 일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게 봉사가 됐건 아니면 내 일과 좀 연결이 되어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조금 좀 중요한 또 이게 장표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뭐 사진으로 하나 찍어 두셨다가 또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희망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나를 자기 분석, 적성, 성격, 흥미, 소질, 관심, 능력, 가치관 그리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이제 목표 설정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제 세 가지입니다. 나의 삶의 가치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이제 존경하는 인물, 롤모델 그래서 내가 뭔가 모델을 갖고서 갈 수 있는 분들은 누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이 이제 목표 설정과 자기 분석이 좀 완성이 되신 다음에 정보도 탐색해 보시고 그리고 직업에 대한 어떤 분석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직업에 대한 어떤 특성 및 전망 그리고 내가 준비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진로라는 것들은 앞으로 나아갈 길 그리고 취직이라는 것들은 수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뭔가 직업을 찾고 그리고 이 취업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일자리를 내가 찾아간다는 것은 나의 어떤 가치 창조를 위한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활동들이 기반이 되어야지 행복한 직업 생활을 해볼 수 있다는 것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애주기 관점적으로 보자면 장년기 전기 또 이제 장년기 후기 그리고 이제 노년기 초기 노년기 후기 여기에 이제 좀 접어드시는 부분들이 아마 이제 연령대에 계실 텐데요. 내가 이제 전반적인 내 생애주기의 측면에서의 삶에 있어서 나는 도대체 어떤 부분들을 이 사회에 좀 남기고 갈 것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본다면 좀 그게 사회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순간들도 분명히 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 내가 봉사하는 것들로 연결고리를 또 찾아갈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게 모든 것들이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이제 직업적으로 행복한 게 아니고요. 뭔가 내가 더불어서 뭔가 갈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함께 계속 맞물려서 고민해 봐야지 좀 더 행복하고 좀 윤택한 그런 소명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좀 이렇게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저는 좀 해보면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그리고 성취, 뭐 종교, 가치관, 신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은 여성인력개발센터나 그리고 또 지역의 그 인력개발센터라는 곳들이 어르신들께서도 이용하실 수도 있고 또 50 플러스 센터라고 해서 아마 이제 지자체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신 센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가시면은 자격증을 취득하시거나 전문가 과정들을 이렇게 이수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제도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아니면은 좀 일자리 같은 것들을 어떻게 좀 연계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찾아보신다면 서대문 여기 신촌 같은 경우에는 저기 바로 저기 그 이화여대 그 근처에 서대문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성인력개발센터를 가시거나 그래서 남성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여성분들도 이용이 가능하시고 50 플러스 센터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이제 중장년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커리어 설계를 해주는 그런 것들도 이제 서울시에서 지원들이 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가셔서 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또 참여해 보신다면 또 유익한 정보들을 얻어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각 대학의 평생교육원과 이제 미래교육원 그리고 학위 연계 과정들이나 전문 과정 그리고 민간 자격증 및 민간 자격을 활용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새로운 직업들을 좀 생각해 보신다면 일단은 진입부터 좀 다시 배워보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안내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연계 과정들 그리고 또 그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각 대학교의 평생교육원, 미래교육원, 학위 연계 과정, 뭐 전문 과정, 민간 자격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직업적으로 좀 연계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해보실 수 있고 또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이제 공공 근로나 공공 일자리 같은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구청이나 뭐 시청 이런데 일자리 사업단 같은 데가 있어서 그런 데에서 이제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좀 구직 같은 것들을 이제 원하시는 경우들은 요즘은 이렇게 이게 지자체에서도 연결이 좀 잘 되어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또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의 전화에는요, 제가 이제 전화 상담사로 활동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연령대가 한 70대 어르신까지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20대 중반에 후반에 상담원부터 한 70대 한 중반까지 상담원 분들이 다양하게 있고 여기는 이제 전화 상담사 과정, 사이버 상담사 과정, 자살생애 위기 상담사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이런 것들을 의미 있게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봉사활동은 그래도 1, 2년 정도는 연계를 좀 해주셔야지 거기에서 조금 더 연결을 돼서 뭐 소득을 좀 발생시킬 수 있는 상담사로 활동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크게는 요즘은 좀 상담, 이제 상대의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또 이제 말을 누군가하고 나눠보는 것들을 못 하셔서 그거에 되게 이렇게 욕구와 또 이렇게 갈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전화상담사로 퇴근을 하고서 6시 반까지 가서 11시 반까지 상담을 진행하는데 5시간 정도 가까이 상담하면은 한 보통 7, 8분 정도가 전화가 오십니다. 근데
전화를 시작했을 때 시작은 가족하고 얘기할 시간도 없고 가족이 제 이야기들도 안 들어줬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내 이야기들을 전달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못 하셔가지고 힘드셔서 전화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그 평생교육 이용권이라고 해서 지역에서 요즘 바우처 제도가 요즘도 이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지역의 바우처 제도들을 활용하시면 이거는 이제 뭐 이제 형편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받아보실 수 있고 내가 형편이 그래도 좀 괜찮아도 받아보실 수가 있는 제도로 좀 개편이 돼서 이제 평생교육 이용권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지역별로 이 평생교육 시스템들을 받아보실 수 있는 뭐 자격증 과정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이걸 이제 바우처 카드를 국가에서 지원을 받으셔서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비와 무료 과정들이 좀 잘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다양하게 요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직접 뭐 찾아가시지 않더라도 온라인 사이버로 이수할 수 있는 그런 뭐 연계 과정들이 있고요. 국비 과정들도 있고 무료 과정들도 다방면으로 나와 있으니까 혹시 이제 오늘 강의 들으시고 이제 다음 주라도 좀 궁금하시면은 여기 02-2197-4100이라고 해서 번호로 한번 전화해 보시면 이 내용들을 또 잘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나 지자체 사이트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거주지가 뭐 서대문구세요. 그럼 이제 서대문구청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서대문구청에 이렇게 시민 뭐 양성교육, 뭐 시민 뭐 어르신 강사 모집 뭐 이런 제도들도 있어서 요즘은 이 양성교육에 대한 입문 과정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보실 수 있는 것들 국민들 대상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성동구나 서대문구는 마을의 어떤 정원들을 가꾸는 마을 정원사 같은 것들을 또 이렇게 따로 교육을 기본 심화를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마을의 어떤 정원사들을 모집을 하거나 또 되게 또 특이한데 이런 것들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많이 요즘 지자체에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좀 계속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방향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요즘도 간간히 모집하는데요. 시 단위에서는 시니어 분들을 위한 여행 플래너 양성 과정들도 이렇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할애를 해보시면 이 시니어 여행 플래너 양성 과정들을 통해서 시니어 분들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활동가 분들을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좀 접점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전화도 해보시고 거기 기관에 찾아가도 가보시고 계속 이제 나라는 사람 그리고 나라는 이 보석을 계속 적극적으로 알리고 다니셔야지 아 저분이 되게 활발하시네 하면서 거기에서 또 접점이 되는 기회들을 많이 알아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역시도 제가 이제 상담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제일 이제 시작했었던 거는 다양한 기관에 가서 무료 교육이 됐건 제 돈을 얼마 조금 들여서 듣는 교육이 됐건 저라는 사람을 많이 알리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그때 제가 뭐 교육을 듣는 교육생이었다가 그때 알았었던 담당자분들이 지금 이제 연락이 오셔서 강의를 부탁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나라는 사람들을 다양한 곳에 계속 네트워크를 하시면서 많이 알리셔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관광 전문 인력 포털이라는 사이트를 기억해 두셨다가 보시면 이런 교육 과정들이 매 달이나 뭐 이렇게 분기별로 열리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워낙 교육 프로그램들이 잘 돼 있어서
서울시 평생교육 포털, 서울시 평생교육 포털이나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자격증 대비반 이런 것들을 온라인이나 아니면은 이제 신청을 이제 온라인에서 접수하셔서 자격증 같은 것들도 대비하실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다방면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여기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저기 서울런 4050이라는 저 가운데 파란 거 있잖아요. 저거를 좀 잘 활용하시면 저기에서 중장년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교육들이 많이 열려 있고요. 서울시민대학이 여기 이제 종로구 그 서대문 거기 적십자병원 그 뒤에 서울시민대학 캠퍼스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그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도 뭐 내 취미 교양도 좋고 그리고 이제 직업적으로 뭔가 좀 연계해 볼 수 있는 것들도 계속 어쨌든 듣고 보셔야지 이 열리시는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직업적인 것들을 어떻게 연결을 지어야 되는 것인가. 근데 이제 저도 계속 지금 제가 상담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상담하는 일들은 사실 이게 뭔가 그 내가 예를 들어서 상담하는 게 맞으면 이거는 따로 그 뭐 이렇게 저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 은퇴 시기가 없는 영역인 것 같거든요. 제가 이렇게 뭐 슈퍼바이저도 듣고 했을 때도 그래서 상담 영역은 AI가 대체하기는 좀 아직까지는 어려운 분야. 그리고 이제 뭐 전화 상담이나 자살 상담으로 전화 주시면 AI하고 상담을 받아서 화가 나거나 자살 충동이 들어서 전화를 주시는 분들도 요즘은 계속 늘고 있어요. 근데 AI가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기에는 어려운 영역이 상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또 알아두셔야 되는 플랫폼 중에는 고용24 플랫폼들도 있고요. 여기에서도 요즘 국가에서 뭐 잡케어라는 이제 서비스들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업 설계서들도 만들어 보실 수 있고 오늘 장표가 많기 때문에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관련된 것들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들을 해서 국가에서 이런 잡케어 플러스 고용24 플랫폼을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AI로도 자기소개서 초안들 이렇게 작성하실 일이 있고 하는데 딥 레주메라는 사이트나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갖고 계시는 뭐 자기를 소개해야 되는 그 기능을 AI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면 챗 GPT보다는 이 딥 레주메가 조금 더 정확해서 요거를 조금 활용해 보시는 것들 좀 권유를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AI가 면접도 이렇게 대체해줘가지고 이 잡플렉스라는 또 사이트들도 기억을 해주시면 AI가 이렇게 면접도 이렇게 질문도 던져주고요. 또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 이렇게 녹화도 그냥 자연스럽게 해서 나만 좀 볼 수 있게끔 그런 것들도 이렇게 AI가 이렇게 해서 이것도 무료로 이용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좋은 플랫폼입니다.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고요. 그래서 고용24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 받아보실 수 있는 검사가 무료입니다. 핸드폰으로도 가능하세요. 회원가입 그냥 간단하게 하셔가지고 그럼 이제 직업선호도 검사 S형, 직업선호도 검사 L형, 그리고 성인 직업가치관 검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무조건 직업 상담을 할 때에는 이 직업선호도 검사 S형하고 L형 그리고 성인용 직업가치관 검사를 반드시 해온 다음에 직업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래서 요즘은 뭔가 성적이 많이 잘 나오는 지표로 그 친구의 직업을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뭔가 사회성 그리고 좀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이렇게 진로 가이드를 설정해 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직업 선호도와 직업 가치관 검사를 잘 해서 솔루션을 줘야지 불행하지 않는 길로 자기의 직업 만족도를 조금 더 높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되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댁에 계신 가정의 자녀분들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또 여기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께서도 필요하시다면은 이것들을 좀 받아보실 때 유의해야 될 점은 이거를 하루 안에 다 끝내시면 안 됩니다. 한 이틀 정도는 나눠가지고 이 검사를 고용24에서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럼 이렇게 해석들도 해석표가 나와서 추천 직업도 나오고요. 또 추천해주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이렇게 자료 파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결과지를 가지고서 뭐 출력을 해 가시면 그 지역에 고용 플러스 센터라는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시면 또 상담도 진행을 해주기도 합니다. 무료로. 넘어가겠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갖고 계시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경험들을 좀 정리해 볼 때에는 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가지. 이 6가지를 말씀을 하시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성이 있다. 내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과제나 임무를 가지고 계셨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셨는지,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오셨는지, 어떤 점을 배우셨는지, 또 내가 어떻게 조직이나 사회에 기여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해오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기소개서를 쓰시기 전이나 아니면 면접에 가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6가지 프로세스는 좀 머릿속으로 잘 정리를 해 가시는 것들이 필요하다. 글로도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멘토에 대한 부분들, 멘토 찾기에 저는 그 제 삶에서도 가장 좀 지침이 되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멘토를 좀 저는 잘 만났었던 사람이다. 지금도 이제 제가 자부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대학교 시절에 저희 학교로 찾아오셨었던 그 경동제약의 그 창업주이신 류덕희 회장님이라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1년에도 한 2번에서 3번 찾아뵙는데 아직도. 근데 그때 제가 딱 인상 깊게 들었었던 그 문구가 나누는 사람들 가운데선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정신병이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나누는 베이스가 좀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 그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왜 얘기하셨냐면 어떤 학생이 왜 회장님은 그렇게 기부를 뭐 1년에 뭐 한 300억, 500억씩 왜 하시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나누는 이유가 본인의 정신 건강에도 그렇고 또 회사를 경영하고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본인은 경험하시는 것들이 뭐 신앙적으로나 여러 가지 것들로 그게 몇 배 이상으로 본인한테 그냥 돌아온다라는 것들로 그렇게 확신을 좀 가지시면서 살아오셨다. 근데 나누려고 하고 뭔가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를 주신 게 저한테는 가장 임팩트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요즘 청년들한테도 강의를 할 때 너무 사회로부터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본인도 뭔가를 나눌 수 있는 것들이 그게 돈이 아닐지라도 뭐 시간도 그렇고 어르신들 뭐 스마트폰 그런 거 도와드리는 것들도 그렇고 그냥 나가 있으면은 사실 정신적으로 이상한 생각을 할 일들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좀 듣고서 어떤 식으로 내가 좀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게 사회적으로 활동을 내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구나라는 것들이 연결이 되어서 제가 그때 그런 특강들을 들었었던 것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 요즘은 이런 것들이 감사합니다. 읽다라는 이 클래스를 통해서도
어르신들도 계시고요. 여기에 다양한 젊은 청년들도 그렇고요. 혹시 이제 되게 뭐 자라나는 청소년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자녀 중에 청년들이 계시면 이런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이 살아왔는지에 대한 궤적들을 좀 공부하는 것들을 하다 보면 절대 불행해야 불행해질 수 없다라는 것들이 좀 제가 이 직업 교육 같은 것들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과 서비스들은 요즘 되게 무료로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사이트나 이런 시스템들이 제일 구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 삶이라는 것들을 좀 봤을 때 이 목표와 결국은 계획 그게 이제 어쨌든 신앙적이 됐건 아니면은 이제 내 삶에 있어서가 됐건 도대체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나 성취하고자 하는 상태들을 좀 명확하게 하면서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개인적인 거든 어떤 도움이 됐건 그런 거죠. 그다음 계획적인 부분들은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내가 구체적인 어떤 단계와 절차들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제가 2년 7개월 걸렸거든요. 이 몸무게를 한 53kg를 빼는 것들이. 근데 저는 제가 다이어트를 제가 시작을 했었던 명확한 동기는 좀 뚱뚱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사회적으로 얕보는 시선들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있었어요. 그리고 제 뒤에서 어떤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신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걸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분노해서 막 제가 왜 그래 그게 질책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이거 보여줘야겠다 하면서 그걸 마음속에 이렇게 목표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저한테는 또 다른 어떤 분노의 어떤 그런 원동력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서 내가 좀 한번 보여주면은 그 사람이 더 이상 얘기도 안 할 것이고 한번 내 스스로도 내 건강도 한번 찾아보는 것들. 그래서 2년 7개월 동안에 제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해서 식습관, 운동,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잠자는 시간까지를 좀 다시 한번 개선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거를 해보니까요, 일단 그 주변의 어떤 이제 결과물적으로는 주변의 어떤 이렇게 사람 간의 관계들도 너무 좋아지게 형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더 이상 뒤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장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를 이제 저는 고민했을 때 그게 이제 저는 다이어트, 살 빼기였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하니까 좀 나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없어졌었고 그리고 조금 더 계획적이고 이제 능동적인 삶을 사는 데에는 그 2년 7개월 동안 제가 목표하고 계획한 시간들이 중요했다. 그래서 혹시라도 생각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를 한번 좀 끄집어내서 종이에도 쓰시고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그냥 분노만 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한번 개선되고 변화된 모습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중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서 상상하시면 그 목표에 도달했을 때 더욱더 만족스러운 자존감을 형성하실 수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제가 요즘 시작한 것들 중에 하나가 지금 청년들 대상으로는 제가 다이어트 강의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몸무게를 조절도 해주고 그리고 해서 그 커뮤니티를 좀 구성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다스리는 것들. 그래서 그것들을 먼저 기본적으로 해서 성취감을 얻으니까 일자리 같은 것들도 찾는데 어려움도 좀 많이 안 느끼고 능동적으로 생활을 하더라고요. 우리한테도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말씀은 저는 딱 드리자면은
저는 매달리는 운동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러니까 철봉. 오늘도 한 30분 매달리고 왔어요. 30분을요? 네, 처음에는 한 5분, 3분 이렇게 참았죠. 근데 매달리기를 많이 하면 땀이 진짜 엄청나요. 그리고 이제 집에도 그 매달리는 걸 제가 해놨거든요. 근데 무리해서 뛰시는 운동을 하시지 마시고 매달리는 거. 근데 우리가 그 운동을 배울 때 잘못된 게 유산소를 많이 하라고 한대요. 근데 정작 이제 노인도 돼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그 근력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 근력. 근데 그것도 막 무리해서 이렇게 지금이야 저는 턱걸이를 좀 하는데 그냥 매달려만 있어요. 턱걸이가 힘들면. 그러면은 이 복부 쪽부터 살이 쫙 빠집니다. 예, 복부. 예, 매달리는 것들이 좀 중요해요. 그리고 드시는 거에서 과자나 너무 단 것들이 땡기시면 저는 딱 했었었던 것들은 뭐였냐면 그 훈제 메추리알 새알이 그게 되게 그것도 달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게 단 게 땡기시면 과자 한 봉지 드시는 것보다 훈제 메추리알 먹는 것들. 근데 지금도 저녁에 사람인지라 단 게 땡겨요. 그러면은 그거 한쪽 먹고 냉장고에 넣었다가 예. 그게 단백질이거든요. 그 단메추리알. 그래서 단 거를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근데 은근히 남성분들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그렇고 과자 이렇게 쿠키 막 이런 것들 드세요. 어르신들도 당 떨어진다고. 근데 그것들을 많이 드시면은 그 당이 축적되는 살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과일은요? 과일은 식후보단 식전. 네. 식전에 드시는 게 좋아요. 뭐 파인애플도 그렇고 메론도 그렇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과당 같은 것들도 그 식사를 후에 이렇게 많이 드시는 것들은 과일은 좋지 않고요. 그리고 식사하시면서 물론 물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식사하시면서 물 계속 드시는 것도 그걸 위는 그 음식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 드시는.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건 뭐냐면 따뜻한 물. 따뜻한 물. 근데 물에다가도 뭐를 많이 타서 드시는 거 말고 그냥 따뜻한 물. 그래서 우리 몸의 온도를 36.5도에서 37도 그 사이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뚱뚱했을 때는 차가운 거 엄청 많이 마셨거든요. 예, 참기. 그래서 요즘은 제일 그 따뜻한 그 물이나 따뜻한 이제 차가 되더라도 좀 이렇게 그 차도 너무 진하지 않은 것들. 그래서 따뜻한 것들을 많이 드셔야 되는 거예요. 찬 거보다는. 그리고 그 단백질류 음식들로 먹는데 고루고루. 그렇다고 해서 뭐 밥을 아예 안 먹거나 그런 건 아니었었고 탄수화물은 한 요만큼. 그렇게 이제 식사를 해가지고 먹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매달리는 것들. 매달리는 것들이 제일 중요했었어요. 그리고 그 조금 이제 그 힘드실 수 있지만 그 이렇게 엎드려 뻗쳐 해놓고서 이렇게 팔 이렇게 좀 해놓고 플랭크 자세들도 이렇게 좀 오랜 시간 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어쨌든 그 근력 운동을 계속 그 루틴 하는 거 매일 어쨌든 아침에 뭐 헬스장이 됐건 아니면 집이 됐건 철봉 매달리는 거 그것들이 이제 저는 제일 그 기본. 그리고 막 뛰는 것들을 무리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100kg가 넘었기 때문에 무릎 다 나가거든요. 무릎이 다 나가요. 뛰고 막 이랬다 보면. 그리고 이제 활동량은 많이 더 늘려서 한 2만 보에서 3만 보 사이 정도씩은 항상 걸어. 걷는 거. 2만 보 3.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지금 강의랑 상담하는 일들이 많아서 운전해서 다니진 않고 다 대중교통 타고 다녀요. 부지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전에도 대중교통을 안 타고 다니는 건 아니었는데 택시도 많이 타고 그랬었었죠. 근데 이제 요즘은 계속 걷는 것들. 걸어도 그냥 천천히. 근데 걷는 것들을 이제 복폭을 했을 때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팔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약간 경보하듯이. 그리고서 이제 한 달에 루틴하게 한 2번 정도 정해 놓는 거는 산을 올라가요. 낮은 산 같은 데 해서 이제 친구들 그렇게 하는 거랑 요즘은 이제 시작한 거 이제 살 조금 다 빼고 나서 시작한 게 그 45분 동안
크로스핏 같은 거 운동하는 거, 그게 F45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크로스핏에 F 따서 45분 동안 하는 거. 그거 이제 뭐야 한 달에 그것도 한 3번에서 4번. 왜냐면 몸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많이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조금씩 해서 힘주는 운동들을 변화하는 거.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요즘도 보면은 동주민센터랑 이런 거 보시면 운동도 알려주는 것들 되게 많아요. 최근에 제가 지금 근무하는 직장지 성동구에서는 그냥 그 호흡해주는 호흡 명상 운동법 같은 경우도 그 센터에서 거의 무료로 해주는 것들. 그래서 심신을 좀 단련시키실 수 있는 것들. 어쨌든 건강하셔야지 오래 일을 지속하실 수가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사람들하고 좀 접점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활동들을 계속 하셔야지 우울감도 안 받으시고 그러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해온 내용들은 뭐 거의 이제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데, 그래서 끝으로 이제 오늘 끝으로 나오긴 하네. 그래서 목표 설정을 해주실 때 이 스마트 목표 설정을 좀 기법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 스마트 목표 설정은 보시면 이제 내가 구체적이고, 근데 이제 안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모든 목표 중에 하나 중에 뭐가 있냐면 기한을 설정해 놓으시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에 마무리를 할 것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도 2년 6개월 정도를 잡았거든요, 다이어트를. 근데 이 기한을 명확하게 정하시는 것들이 목표에서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들. 그래서 한 가지 목표라도 내가 2년 후가 될지 3년이 될지 요거를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것들이 필요하시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스마트 목표 설정. 그래서 처음에 적은 목표와 내가 좀 스마트하게 수정한 목표들, 이게 이제 취업이 됐건 건강이 됐건 어떤 활동이 됐건 이런 이제 기반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서도 내가 앞으로 되고 싶은 나의 모습, 또 갖고 싶은 나의 모습, 그리고 어떤 것들을 해나가는 나의 모습들을 좀 상상하면서 한 줄 한 줄 여러 가지가 아니더라도 나의 어떤 되고 싶은 상들, 그리고 아직 이제 내 삶의 많은 여정에서 그려갈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계속 목표를 구체적으로 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강점, 약점들도 우리가 한 번씩 분석해 나갈 수 있겠고, 그리고 행동 목표들도 저희가 설정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 갑니다. 이제 요즘 이제 전국민 뭐 마음 건강 투자 사업이라고 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이런 서비스들을 이제 지자체나 심리상담센터에서 받아볼 수 있게 해주는 자기 분석 검사들을 많이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나중에 참고해 주셨다가 전국민 마음 투자 건강 사업 같은 것들도 한번 참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검사들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이제 직업에 대한 가치관 검사.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2번에 써 있는 봉사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라는 것들이 매우 좀 높게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쨌든 사회에 뭔가 기여하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제 성향들이 이제 높으신 분들은 또 그거에 맞게끔 직업 가치관 검사 데이터가 나오실 거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간이 검사니까 한번 나중에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강의 거의 마무리하면서 나의 어떤 목표, 그리고 앞으로 내 삶에서 좀 갖고 가야 될 것들과 좀 버려야 할 것들, 이것들을 한번 좀 고민해보는 좀 시간이 되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제 이제 연락처와 이제 이메일이 있고요. 이제 뒤에는 혹시 이제 저희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담 신청을 해보실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아보시면서도 뭐 직접 저희 센터로 못 오시면은 저희가 전화 상담도 제공해 드리고요. 또 이제 줌으로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그냥 화상 형식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좀 무조건 다 저희 대면 상담은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혹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전문 상담원들이 저 포함해서 한 6분 정도 더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 다니시다가도 퇴직하신 분들도 계시고 카드사나 증권사에서 이제 임원하시고 퇴직하신 분도 계시고 되게 다양한 그 조합의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연결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이제 제가 끝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계속 연대하고 뭔가 교류하면서 네트워킹을 해 나가는 것들이 직업적인 것들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아닌가 싶으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해 주신 장주원 강사님 감사합니다.